나오네요. 이재명 쫄았제. 예, 저게 이제 조국이 어디선가 얘기한 거죠. 예, 너그 예, 쫄았제. 예, 예. 부산 부산 말로. 사투리로 너그 쫄았제. 예. 저건 이제 보수를 향해서 한 얘기인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쫄았제. 이재명 쫄았제. 저 너 무슨- 아니야. 다음엔 나일 수 있어. 저희의 해석이죠. 네.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방금 아까 좀 사연을 말씀드려 그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김준영 후보처럼 도입부에 말씀드렸던 네. 그 사람 병역 의혹 제기도 예. 그렇죠. 국민의힘이 이제 오늘부터 목소리 높이겠지만 네. 최초 문제 제기된 건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이재명 쪽 그 맞아요. 커뮤니티 네, 그쪽에서 이거를 아.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자들과 조국 지지자들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러니까 저 김준영 아들 국정 문제 예. 이게 지금 친 이재명 사이트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커뮤니티에서? 언론 기사들을 하고 했을 때 네. 올라온 시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최초 가장 먼저 기사들보다 먼저 나와 있는 거 보면은 네. 이재명 지지자들이 많이 가는 사이트에서 오. 이게 논란이 됐더라고요. 오 처음에. 재밌네. 근데 민주당에서는요. 예. 저런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음. 이재명 대표가 지금 가장 자기 약지 뭡니까? 대장동 대장동이죠.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대장동 사건이 언론에 통해서 처음에 알려진 게 아니고 맨 처음에 그 의혹을 제기한 거는 이낙연 캠프였습니다. 그렇죠. 아 맞아요. 전당대회를 하면서 둘이서 싸우다 보니까 그렇죠. 이낙연 캠프에서 이재명을 조사했어요. 예. 조사하니까 너무 큰 거야.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언론사를 찾아갔고 한 경기도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경기경제신문. 그러니까 예. 경제신문에서 사설로 대장동 누구 겁니까? 라고 네. 이제 논설을 쓰면서 이게 일파만파 커진 겁니다. 네, 2021년 8월 31일이었어요. 아우, 그렇죠. 진짜 정확하게 네, 아시네요. 네, 네네. 네. 그런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도요. 지금 네. 이재명에 대한 비토가 이제 극렬하고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시기질투도 있고 깎아내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민낯이 이제 드러나기도 하고 비리 그쵸. 부패가 몸통이 슬슬 이제 보이기도 하고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지금 저 쫄았제 이것도 지금 조국은 네. 내가 꿈꾸고 있는 게 내가 지금 당선된 게 아니야. 사실은 너보다 내가 먼저 권력을 잡고 대권에 가는 거야. 이제 이걸 드러내는 것일 수 있어요. 그렇죠. 네네. 저는 이재명 예. 대표가 쫄았을 때 나오는 특이한 버릇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 예, 그 뭐죠? 네. 그러니까 네. 그거 저희 해석인데 네. 최근에 지난 일주일 사이에 이재명이 뭐 포천 뭐 의정부 막 돌아다니면서 계속 말을 합니다. 선거 네. 유세하고 또 이동하는 차 안에서 개인 유튜브도 하고 하는데 네. 정말 주옥 같은 말들을 쏟아냈어요. 네. 예, 예. 하나하나 보시는데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재명이 쫄아 있다는 증거, 저는 조급하다 조금 쪼자다는 말이 거. 많아져요. 예, 좀 예. 말이 많아져. 맞아요. 혓바닥이 길다 막 그렇죠. 그런 얘기 네, 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처럼 네. 저는 2022년 예. 2월 3일 그 날의 패턴을 기억하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2022년 2월 3일이요? 네. 그때 언제? 그때가 대선. 대선 직전이었죠. 대선 직전인데. 그때 대장동으로 엄청 쫄릴 때였어요. 예, 예. 그때 뭐냐고 얘기했냐면 그 어디 인터뷰에서 네. 몸통은 대장동은 검찰 게이트야. 그리고 어. 윤석열이 100% 몸통이라고 나는 100% 확신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이없대. 자, 그렇게 공격하고 심지어 TV 토론에서도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그렇죠. 대장동, 예. 대장동 게이트, 대장동으로 이득 본 사람은 당신 아닙니까? 저- 라고 저-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더축은행 얘기도 하면서 네. 그때 그 커피 왜 타줬어요? 맞아요. 저거 허위 사실이죠. 허위, 완전 완전 없는 허위였죠. 얘기, 없는 예. 얘기 만들었죠. 네. 완전 예. 허위 얘기로 네. 커피 왜 타줬어요라고 물어가지고 예. 마치 거기가 시작인 것처럼 그렇죠. 했고 아무 말이나 막 한 거죠. 그때 쫄렸다. 그때 그래서 쪼져있구나. 그 순간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심지어 일부는 어머 윤석열이 진짜 뭔가 뭔가 관여돼 있는 거 아니야? 관여돼 있는 거 아니야? 네. 라고 생각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윤석열이 관여돼 있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야 이 자식아 무슨 개소리야 라고 왜 얘기를 안 하지? 왜 이렇게 답답하게 방어를 하지? 라고 얘기했는데 TV 토론인데. 얘기했는데 자기 스스로 결국 이재명 이렇게 하다가 누가 이겼습니까? 그렇죠. 윤석열이 이겼습니까? 이재명이 이겼습니까? 윤석열이 그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이겨서 대통령이 됐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네. 대장동 재판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갔다 왔죠. 어제도 가서 네. 그리고 안 오면 구인정된다 그랬으니까. 모레도 갑니다. 모레도 가야 가고 되죠. 앞으로 선거 네. 끝날 때까지 3번을 더 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그때 상당히 이재명 후보가 쫄렸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 대장동 때문에 엄청 이 파도가 컸잖아요. 네네. 저는 지금도 이재명 대표는 전국에서 그 총선 분포를 보면 110석 정도 이제 확보해놨다 얘기가 나온다는데 왜 이렇게 이 사람 얼굴에서는 초조함이 읽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초조하면 나오는
이 이재명 대표의 전매 특허가 저는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1번 과장, 2번 적반하장. 적반하장. 네. 그리고 뒤집어 씌우기. 뒤집어 씌우기. 이 전략이 저는 예. 계속 시전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뭐 여러 가지 말들을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네. 당장 어제 같은 경우에 재판 나와가지고 재판에 자기 자꾸 나오는 거야. 그걸 검찰이 나를 방해하려고 네. 재판한다. 이렇게 그리고 재판은 제가 이제 없어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변호사인데 말이 안 되죠. 형사소송은 피고인이 없으면 재판을 못 한대요. 예. 근데 판사 앞에 가가지고 더 이상 저는 이제 저 없어도 재판 되니까 저 빼고 좀 해주세요. 하고 판사가 기가 차서 그죠. 날짜를 잡아버렸죠. 잡고 안 나오면 강제 구인하겠다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이 일정을 정하는 거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이거는 뭐냐면 피고인 정할 수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자꾸 검찰이 나를 끌어다 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판사 입장에서는 뭐야? 내가 센터인데 왜 검찰이 센터라 그러지? 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 예. 아니에요. 이 일정은 내가 정하는 겁니다. 라고 해서 지금 나오세요. 그리고 선거 때문에 못 나온다고 한다. 이걸 봐주면 이게 불공정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안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네. 정확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네. 판사 앞에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죠. 한데 판사를 모함하면 바로 잡혀갈 것 같으니까 판사 모함은 안 하고 법정 보도가 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검사 모독을 하면서 검찰이 자꾸 나를 불러서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재판인데 무슨 검찰이 네. 불러요? 지금 그쵸. 재판이니까 판사가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일반인이 들으면 그러니까. 검찰 나쁜 놈들이네. 선거 또 못 그러네. 나가게 하려고.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네, 네. 일반인들은 법원에서 그 재판이 이루어질 때 메인이 그걸 주재하는 사람이 판사인지 검사인지 변호사인지 잘 사실 모르는 분들이 모르죠. 꽤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같은 전략을 조국도 똑같이 구사했죠. 맞아요. 조국도 사실은 네. 본인 재판 받는 거 유죄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검찰 탓이 아니에요. 검찰이 사건을 증거에 입각해서 기소를 하고요. 그게 맞냐 아니냐 따지는 건 재판부입니다. 그렇습니다. 재판부가 심사숙고해서 면밀히 봐서 그게 인정이 되니까 유죄 판결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검찰 수사를 비난할 게 아니라 그 형량을 때린 조국이 그렇게 억울하다 그러면은 그쵸. 형량을 때린 그 재판부를 비난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네. 재판부 절대 비난 안 해요. 맞아요. 그러면 자기가 싸운 프레임이 약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란 말을 끄집어 넣기 위해서 계속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데다가 그쵸. 제가 볼 때 심지어 비겁하기까지 해요. 네.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판사님한테 찍힐까봐 그런 말은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법원 네, 그게 네. 있으니까. 네. 그나마 만들어낸 말이 교수라고 비법률적 명예회복. 네. 근데 비법률적 명예회복은요. 생각해 보면은 이제 법대 교수로서 이제 아웃이에요. 법대 교수라면 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법에 의한 어떤 판단을 스스로가 서울법대 부정했죠? 교수를 네. 했다는 사람이 스스로가 법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어떤 신급이나 이런 거에 대한 권위를 다 무시를 해버린 거거든요. 자, 두 번째 발언 또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그리고 아까 중국 얘기했는데 지금 정말로 그러고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좀 위협감을 느끼는지 너무너무 선명성에서 아무 말이나 막 합니다. 네. 아까 중국에 세시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또 외교 문제가 벌입니다. 이번 남미 국가들하고 난리가 날 수 있어요. 네. 지금 이대로 가다가 아르헨티나처럼 된다. 예. 그리고 브라질이 쫄딱 망하지 않았냐. 검찰 독재 때문에. 나 브라질이 검찰 독재 때문에 망했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들었습니다. 이 논리는요. 예.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예. 3년 전, 2021년, 20년이었죠. 3년 전에 신문에다 기고했던 내용이에요. 그때가 강준만 칼럼에 이 글이 나왔는데 예. 어떻게 나왔냐면은 추미애가 검찰총장 직무 정지를 시켰는데 그게 법원에서 직무 정지 시키면 안 된다 판결이 나왔고 네. 그다음에 정경심이 그때 구속이 됐었어요. 구속이 됐고. 네. 예. 그때 정경심 구속과 추미애 패배 요 상황을 보면서 임혁백이 한겨레 신문에 칼럼을 써갖고 뭐라고 썼냐면 네. 이게 바로 사법 독재다. 브라질이 이런 식으로 해서 사법 독재를 해서 나라를 위기에 빠뜨렸다라고 글을 쓴 게 있었던 거예요. 제가 보기에 갑자기 뜬금포 이재명 대표 입에서 브라질이 나온 건 옆에서 임혁백 교수가 이게 브라질이 이렇게 검찰
저는 여기에 탄력받았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사실 내용도 모르고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깊은 공부는 안 몰라 했어. 몰라 내용은 어떻게 될지 네. 모르는데. 아니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는 이른바 네. 지금 이재명 대표 공약으로 대변되는 그 퍼주기 네. 이걸로 사실상 망한 거 포퓰리즘에 아닙니까? 망한 포퓰리즘에 국가죠. 망했죠. 그럼요. 네. 경제가 파탄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좌파 우파 이 문제가 아니고요. 네네. 남미는 우파 정부가 집권을 해도 포퓰리즘을 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좌파 정부도 포퓰리즘을 했었어요. 네. 핵심은 뭐냐? 정치랑 상관없이 다 돈 퍼드립니다. 자, 국민을 거지로 알고 정말 푼돈 나눠주면서 매표 행위를 했던 네. 이 포퓰리즘 네. 때문에 두 나라가 그렇죠. 정말 경제적으로 한때 강국이었다가 많이 추락을 한 건데 그거를 싹 치환해 갖고 검찰 독재 프레임으로 갑자기 엎어버린 건데 그 검찰 독재 프레임으로 처음 엮은 것은 이명박이었다. 저희가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제가 볼 때는 이명박 교수가 이재명의 이런 국제 정세나 이런 지식인 말 같은 네. 거에 네. 약간 개인 교사 아닌가 하는 느낌도 저는 살짝 그렇죠. 해봅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중국 세시의 발언에 의해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중국 3단 3단 콤보. 3단 콤보로 그 외교 문제로 비하할 수 있는 그 모욕적 발언을 했고 사실은 나중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언론이 이걸 어떻게 볼지도 우리 네.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있고 세 또 번째. 아무 말. 네. 아무 말. 이번에는 또 이거 심합니다 이거는. 예,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국에 의해서 이번에 재혼 가정, 네. 그러니까 의붓 아버지, 계모 이런 발언으로 사실 지금 재혼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워딩을 정확히 비하를 표현해 주세요. 했습니다. 정부가 너무 무섭다. 정부가 든든한 아버지, 포근한 어머니 같아야 하는데 지금은 의붓 아버지 밑에서 매만 때리고 사랑 없는 계모 같다. 팥쥐 엄마 같다. 이렇게 민주주의가 훼손됐다. 무서워서 살겠나.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의붓 아빠다. 이 말 아닌가요? 두드려 팬다. 저기 전국에 재혼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옛날 같지 않고 전혀 흠이되지 않고 새로운 출가 오히려 축하해주고 환영해줘도 모자랄 판인데 당연하죠. 마치 재혼한 가정에 있는 부모와 부모는 네. 마치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맞아요. 전제를 해서 지금 하는 얘기가 저 얘기예요. 네. 네. 이거는 진짜 재혼 가정을 아주 심각하게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개딸이 지금 분노해야 되는 포인트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중년 여성 중에 네네. 정말 이혼한 여성이 이게 체감적으로는 거의 3명 중 1명 네. 이런 네. 느낌이거든요. 네. 이혼이 아주 일상화된 네. 그런 지금 나라입니다. 뭐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정말 이혼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나라에서 무슨 의붓아버지 이런 드립을 친다? 그렇죠. 그럼 개딸들이 화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유세 현장도 아니고 네. 본인 유세 현장을 유튜브죠? 본인 유튜브 네, 차 안에 본인 차 안에서. 이동하면서 네. 막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어가 안 된 상태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쫄려서 그런 거예요. 저는 네. 쫄림이 있다고 봐요. 쫄리니까 뭔가. 막 말이 많아지고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이제 이런 막말까지도 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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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난번에 또 이것도 있고 이거 비슷하게 또 유튜브에서 뭐라고 하냐면 서초동에 재판하러 갔다 와야 되잖아요. 네. 혼자서 내가 대선에서 진 죄지 뭐 맞아요. 자기가 잘못을 한 게 아니라 대선에서 진 죄로 이렇게 내가 재판에 끌려다닌다라는 네. 식으로 한탄하는 거를 또 네. 유튜브로 올려요. 또 그러면 네 지지자들이 번째는, 열광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또 그 지역 비하를 합니다. 지역 비하, 어허. 강원도 비하. 그리고 그렇죠. 광주도 사실은 얼마 전에 그 비하였죠. 네. 광주에서 온 사람들 워딩을 좀 읽어주세요. 예. 네. 자,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민주당 이제 의정부에서 현장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의정부에서 현장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경기도 후보들 같은 경우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만들자는 공약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에 대한 질의를 받았는데 뭐라 하냐? 지금 상태로 재정에 대한 대책 없이 분도를 시행하면은 여러분은 강원 서도로 전략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원도 뜬금포. 갑자기 강원도 강원도를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 경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강원 서도 됩니다. 경기도가 강원도로 전락한다는 식으로 말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웬 또 지역 비하입니까? 네. 라고 해서 또 얘기가 나왔고 그 광주 사람들 네. 잘 들어. M16으로 총 쏘고 죽이는 거 봤지? 조심해. 농담이야. 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너무 진짜 소름 끼친다 진짜. 근데 이것도 네. 광주에서는 네. 불만을 표시한 사람들이 많아요. 네. 5.18 그 사건이 이렇게 농담의 소재로 그렇죠. 만든 거는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과연 감수성이 있느냐. 네. 그래서 지역에 대한 감수성이 완전히 떨어지는 네.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잠깐 슈퍼챗 예. 읽어드리고 갈게요. 시리님이 조국 킬러 박순혁 작가님 초대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재정 내용도 소개해 달라. 네. 이재정 내용이 뭐가? 이재정 내용이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조금 자, 더 네. 확인이 되고 정보가 네. 드러나면 네. 이재정 내용도 뭐 소개를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것도 과장법, 전형적 과장법 이거 얘기해 과장. 주세요. 이거 네. 어떡합니까? 네. 과장 이제 사과 네. 춘천 가가지고 또 유세를 합니다. 네. 춘천 가가지고 유세를 할 때 과장을 막 합니다. 사과 한 개가 10,000원입니다. 과문이 값이 너무 비싸요. 터무니없고 신재명, 서민들이 신재명. 고통받고 신재명. 있어요. 이 정부의 무능력입니다. 아, 예?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국민을 협박하고 못 살게 하려니 경제를 폭망시켰습니다. 지금 전쟁이 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 나라의 네. 망조가 들었다. 나라의 망조가 들었다. 빨리 나라의 망조 그것도 빨리 신재명 톤으로 다시 읽어주세요. 나라의 망조가 들었어요. 이걸 하니까 네. 못 읽고 있네. 아니 그래서 이게 과장 사과 한 개 네. 10,000원. 맞아요. 이게 사과가 비싸긴 하지만 비싸긴 하지만 하긴 자기는 10,000원짜리 사 먹으니까 과일값 법카로 결제한 거 그러니까 아니야? 과일 버커 자기 돈으로 안 먹잖아요. 이재명은 10,000원짜리 그런 사람이 먹겠다. 그런 사람이 사업값 얘기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과일 이재명- 몇 천만 원치 법카로 사 먹는 사람이 그러네요. 나 법카로 진짜. 사면 10,000원짜리 사나 보다. 이거 그- 깡하는 거 아니야, 깡? 그런가? 그럴 수 아니, 있죠. 진짜 깡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사과가 10,000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사실. 맞아요. 백화점에 아마 엄청 비싼 사과가 하나에 10,000원씩 할 거예요. 그렇죠. 재수용 뭐 이런 거 있어요. 네. 엄청 예, 예쁘게 예, 해놓은 거 예, 있잖아요. 무슨 뭐 이런 거 랩 해서. 씌워가지고. 예, 예. 예, 예. 근데 아니 이거 진짜 법카 이거 깡 했는지 정말 수사를 하고 있겠죠? 해야 됩니다. 갑자기 예. 하고 이재명- 있을 거예요. 이재명 사과. 그러니까 과장을 사과값으로도 이렇게 하고 또 그 한 게 지금 나라의 망조에 들어가면서 지금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딜 가서 하냐? 포천, 어. 예. 의정부, 예. 꼭 전방 쪽 있잖아요. 네. 경기 북부나 강원도 예. 이런 쪽에 가가지고 예. 거기서 얘기를 해요. 전쟁 나도 의정부 시장, 포천 시장에 가서도 이제 나라의 망조가 들었습니다. 언제 전쟁 나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이거 이재명식의 북풍 전쟁판이 아니에요? 신재명 후보님 좀 힘차게 해주세요. 너무 성대모사를 네.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어려운 모사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 모사. 그 다음에 네. 개양 그 유명한 또 발언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그러니까 네. 지금 계속 막말만 몇 개만 네. 하나 둘 셋 넷 개항 가서 설마 이 찍은 아니겠지? 그러고 있어요. 만나서 잘 부탁합니다. 1번 이재명입니다. 하고 돌아 나오다가 예. 설마 이 찍은 아니겠지? 예. 이러고 나갔잖아요. 맞아요. 그게 영상이 유튜브에 나왔죠. 다 나왔죠. 유튜브에 그대로 예. 나왔죠. 네네. 그러니까 예. 막 초조함이 보인다는 거죠 지금. 네. 제가 볼 때는 진짜 예. 이 모든 것은 조국 때문이다. 아니 따로 무슨 혼자 연습하시나요? 이거 뭐가요? 너무 이재명 제가 그런가요? 도플갱어처럼 앞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재명 이러면 진짜 우리 독자들한테- 패치 정확히 됐는데. 우리 독자들 호감도 떨어질 것 같은데. 우파남님 민주당 후보 자녀들 군면제도 다뤄주세요. 겁나 많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한번 싹싹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야 이게 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런 극단적 발언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 예. 근데 이게 사실 네네. 유권자들한테는 먹히는 거 아닙니까? 그 유권자한테 먹힌다기보다는요. 네. 이제 지지자한테는 먹히겠죠. 지지자. 지지자들은 이제 그분들은 이제 네. 사실 이성적으로 네. 누구를 이제 비판해서 따져서 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네.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좀 더 지지를 얻으면 좋겠다, 얻으면 좋겠다, 힘을 내면 좋겠다 네. 이런 거기 때문에요. 그분들한테 아무 말이나 뭐 다 오케이입니다. 네네.